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마야 2020에 새로 생긴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으로 모델링의 리메쉬하는, 메쉬를 정리하는 그런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새로 생긴 두 개의 명령어, 리메쉬라고 하는 명령어고요. 리토폴라이즈라고 하는 명령어가 이렇게 새로 생겨 있습니다. 어떤 기능인지 잠깐 알아보고요.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다시피 이렇게 오리지널과 그 다음에 리메시된 오브젝트와 리토폴라이즈라고 되어 있는 이 세 개의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차이를 보게 되면 리메시는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리토폴라이즈는 사각형 형태의 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조금 차이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차이가 있냐면 생성되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UV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UV를 선택해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리메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 생성 방식은 리메시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에서부터 이렇게 면들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생성된 거기 때문에 오리지널의 UV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리토폴라이즈라고 하는 거는 UV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 이유는 여기는 오리지널과는 별개로 새로 생성된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리지널 형태를 그대로 가이드 삼아서 면을 재구성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조금의 생성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리메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리메시 옵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을 보게 되면 우선 이 리메시를 좀 정의를 하자면 삼각형 형태의 일정한 간격을 띈 면으로 좀 줄여준다. 면을 줄여줘서 메쉬를 생성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세팅은 이렇게 맥스 엣지 랭스라고 하는 게 오토매틱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면의 간격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해줄 것인가, 뭐 이걸 자동으로 해준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는 이게 줄어든 것 같진 않죠. 근데 어느 정도 일정 간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삼각형 형태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좀 줄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칼립스 트레스홀드라고 하는 걸 높여주게 되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형태감도 좀 바뀌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줄어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맥스 엣지 랭스라는 걸 커스텀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숫자를 입력할 수 있게끔 활성화가 되게 되는데 이거는 일정한 간격 1이라는 그 간격만큼 유지를 하면서 면을 생성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랑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을 띈 면으로 재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이랑 조금 다르죠. 랭스를 오토매틱으로 돌린 다음에 늘린 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줄이는 방식은 이걸 커스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칼립스 트레스홀드라고 하는 거는 칼립스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엣지를 하나의 점으로 만들어주는 칼립스라고 하는 명령어가 이렇게 메쉬에 아닌가? 에디트 메쉬에 있나? 에디트 메쉬에 이렇게 칼립스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거를 뭐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많은 점들이 칼립스가 돼서 면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렇게 줄이면 줄일수록 그 정도가 줄어서 형태가 변형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그 정도를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에 있는 그 명령어는 체크되어 있는 메뉴는 테셀레이트 보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요거 선택을 하고 적용했을 때 이렇게 선택한 면에만 리메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택한 면 경계 부분에 있는 메시들도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체크를 끄고 만들게 되면 이렇게 선택된 부분만 메시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렇게 이제 옵션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느냐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간단하게 이 지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걸 이용해서 지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메시를 어사인을 하나 블린 램버트로 해주고요.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노이즈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을 위해서 메쉬의 UV의 subdivision을 높여주고요. 그 상태에서 modify에 convert displacement to polygon이라고 하는 걸 적용해 주게 되면 이게 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맵을 지형화 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렇게 이제 복잡한 형태의 모양인데 가까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벽 같은 부분이 필요한데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굳이 이런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거다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 리메시를 이용해서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시뮬레이션 할 때도 좀 적은 점의 그런 삼각형 형태의 메시로 바꿔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커스텀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면의 그 거리 한 이 정도 조절해주고 적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주 심플하게 생긴 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여기는 디테일은 떨어지게 되겠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면의 여기는 length라고 하는 값을 조금씩 더 줄여 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리메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리메시고요. 그 다음 리토폴라이즈라고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토폴라이즈 옵션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스피어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고요. 가장 처음에는 게 이제 킵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 선택을 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 원본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스피어 폴리곤 스피어 4 폴리곤 스피어 언더바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의 메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건데요. 화면은 보이지 않아요. 혹시라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컨트롤 A 눌렀을 때 이 쉐입 노드의 디스플레이 오브젝트 디스플레이에 비저빌리티라고 하는 걸 체크를 활성화를 하게 되면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킵 오리지널 원본 메시를 남겨놓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리서브 하드 엣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이렇게 각져 있는 오브젝트를 적용할 때 쓰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걸 체크를 꺼놓은 상태에서 적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경계 부분이 약간 울퉁불퉁해지고 뭉개지게 되는데요. 만약 이걸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체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엣지, 하드 엣지를 이렇게 살린 상태에서 면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페이스 카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게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오브젝트, 뭐 지금은 면이 많은 게 아니라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사실 리토폴라이즈라고 하는 거 의미가 없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이 형태를 6개의 페이스를 갖고 있는 오브젝트인데 만약에 특정 개수로 줄이고 싶다 라고 하면 늘리고 싶다 라고 하면 이걸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로 하게 되면 이 메시를 적용했을 때 여기 있는 이 페이스의 개수가 1014로 1000에 가깝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정확하게 1000개가 안 만들어지는 이유는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 자체가 사각형이다 보니까 어설프게 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조금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만약 500 이렇게 하게 되면 500개로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토러런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여기 있는 이 개수를 얼마나 정확하게 맞출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낮추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대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정확도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걸 높여주게 되면 이게 개수가 훨씬 더 유연하게 쓸 수가 있어서 여기 있는 이 카운터랑은 조금 다르지만 훨씬 더 빠르게 결과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토러런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정확도를 조정해 주는 거죠. 개수에 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폴로지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이 형식, 만들어지는 형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토폴로지 리귤레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유니폼리티, 그 다음에 아니소트로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스피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토폴로지
리귤레러티라고 하는 부분 0.5라고 되어 있는데 0에 가깝게 하게 되면 최대한 이 형태의 유지를 하면서 메쉬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높아지긴 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형태감을 유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위쪽 부분에 메쉬가 많고 아래쪽 부분에 메쉬가 많은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위에 이렇게 스피어가 이렇게 생긴 것처럼 이렇게 되게 되는 게 여기 있는 토폴로지 리귤레리티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높여놓게 되면 뭐 그런 거랑 별개로 이렇게 최대한 면을 재생성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페이스 유니폼리티라고 하는 부분은 유니폼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간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높여주게 되면 이 면의 개수, 그러니까 면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끔 만들어주게 돼요. 그리고 낮아주면 그런 것들랑 별개로 유니폼 형태가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유연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게 낮아진 상태에서 여기 있는 걸 높여놓게 되면 이렇게 어느 정도 형태감이 유니폼하게끔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직사각형 형태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형태감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이게 좀 형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약간 너무 직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로피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면이 늘어나거나 늘어진 면이라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늘어난 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늘어난 부분 일정하게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이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일정하지 않게끔 만들어질수록 약간 늘어난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간단한 형태의 모양이다 보니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 토폴로지라고 하는 항목의 요 세 가지 항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복잡한 모델링 예를 들면 윈도우 보통 이제 스캔 데이터 같은 얼굴 스캔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어떤 물체에 대한 스캔 데이터의 오브젝트가 삼각형으로 보통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삼각형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각형 형태의 모양으로 면의 흐름에 맞게끔 재생성을 하고 싶을 때 쓰게 되는 게 리토폴로지, 보통 이제 토폴로지라고 하는 면 흐름에 맞게끔 조정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브젝트가 뭐 예를 들어서 삼각형 형태, 리메시라는 걸 이용해서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왔어요. 그럼 이거를 하나씩 면의 흐름에 맞게끔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는 뭐 여기 있는 엣지를 이렇게 지워서라도 삼각형 만들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쿼드 랑그레이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사각형을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막 흐름에 맞게끔 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리토폴라이즈라고 하는 걸 적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면의 흐름에 맞게끔 재구성이 돼서 간단하게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리토폴로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리메시, 리토폴로지, 라이즈라고 하는 기능을 설명했는데요.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모델링 관련된 툴인 것 같습니다. 잘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